여기까지 묻혀있던 이름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있다. 프로 무대를 떠났던 선수가 다시 돌아와 몇 경기 만에 팀의 공기를 바꿔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금 그 반전의 중심에 선 이름이 바로 박민지다. 한때 조용히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호출되자 팬들의 시선이 한몸에 쏠렸고 일부에선 김연경 이후 날개를 책임질 잠재력까지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성급한 수식어를 잠시 내려놓더라도 그는 코트에 서는 순간 단번에 존재감을 증명했다. 퓨처스 무대 첫 시험에서 두 자릿수 중후반 득점과 30%대 중반의 공격 성공률로 팀 공격의 결을 바꾸었고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전 감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벤치의 코칭 스태프는 그를 레프트와 라이트 모두에서 쓸 수 있는 유연한 카드로 주목했고 내부에선 로테이션 합류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스스로 디제는 웃으면서 배구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고백은 통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무게를 지닌다. 기회가 없던 시절 바닥까지 내려갔던 자존감은 실전에선 가장 먼저 흔들리는 변수지만 역으로 가장 먼저 팀을 끌어올리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그의 표정과 몸짓은 그 불씨가 언어화된 장면처럼 보인다. 흥국생명에겐 이 유연성이 뜻밖의 타이밍으로 도착했다. 거대한 상징이었던 김연경 이후의 전환기에서 팀은 경험과 변화 두 축을 동시에 필요로 했다. 성장세가 뚜렷하지만 기복을 겪는 유망주들이 날개를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 내성을 갖춘 자원이 한 장 더 들어온다면 코트 위 선택지는 단숨에 다층화된다. 박민지는 과거 경력의 기억으로만 불려온 선수가 아니다. 일터를 바꿔가며 실전을 놓지 않았고 경기 감각을 되찾는 과정에서 공격상을 거머쥐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쌓아 올렸다. 기록표의 행간엔 단순히 손끝 감각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넘어 자신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배운 선수의 철든 선택이 적혀 있다. 흥국생명이 그를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현재의 퍼포먼스로 시험하고 골랐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입단 테스트를 통해 리시브와 수비 블로킹 같은 기본기 안정성을 확인했고 세부 디테일은 팀 시스템 안에서 다듬겠다는 의지가 더해졌다. 그래서 이 카드는 백업이 아니라 즉시 투입 가능한 변화 카드로 분류된다.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레프트의 기존 축이 자리를 다져가는 사이 박민지가 투입되는 순간 라인업은 성격이 달라진다. 리시브 부담을 낮추고 사이드에서 강한 옵션을 세우거나 반대로 라이트로 돌려 속도와 파워를 분산시키는 식의 조합이 가능해진다. 상대 블로커가 읽어야 할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세터의 시야는 넓어진다. 무대 바깥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공백이 아니라 리셋이었다. 매일의 체력 루틴과 볼 터치의 리듬. 서브 직전 호흡을 다잡는 미세한 루틴까지 그는 자신을 다시 설계했다. 경기가 굳어질수록 드러나는 것은 기술보다 태도이고 태도는 때로 전술보다 큰 파동을 만든다. 지금 그의 플레이엔 그 파동이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이 반전이 일시적 반짝임인가? 아니면 팀의 시즌을 관통할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가?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박민지가 어떻게 바닥을 딛고 올라왔는지, 왜 그의 리셋이 팀 전략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자. 프로의 조명에서 멀어졌던 시기. 그는 공백을 인정하는 대신 루틴을 다시 짰다. 아침 첫 터치부터 점프 착지까지 몸의 언어를 새로 배우듯 반복했다. 연봉표에서 이름이 사라진 날에도 코트의 리듬은 놓지 않았다. 대학팀과 실업팀의 연습 경기에 껴서 블로커의 손을 읽고 낮은 토스에선 손목각을 더 닫아 코스를 좁혔다. 관중이 거의 없는 체육관에서 들리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와 볼이 바닥을 스치는 마찰음뿐이었다. 그는 그 소리에 템포를 맞추며 초심의 손끝 감각을 되찾았다. 공격만 파다가 막히면 다시 패스를 붙잡았다. 한 박자 늦는 스텝을 반 박자 빠르게 재배열하고 서브 리시브의 첫 스텝을 작게 가져가며 체중이 앞에 걸리도록 교정했다.
가벼운 부상은 핑계가 되지 못했다. 테이핑으로 고정하고도 훈련 강도를 나누어 이어갔다. 파워 세션 다음 날엔 볼륨을 줄이고 정확도 세션으로 바꿔 누적 피로를 관리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화려하지 않았다. 지역대회와 퓨처스급 대회에서 성실하게 볼을 때리며 데이터를 쌓았고, 스텝은 스윙의 끝보다는 시작 각도에 주목해 타점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실전에서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은 타이밍이었다. 느린 볼에선 채공을 늘려 블록을 보고 때리는 법을 익혔고, 빠른 볼에선 어깨를 먼저 열어 코스 위장을 학습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정직한 스윙을 택했다. 과감한 각 대신 높은 타점을 유지해 범실을 눌렀고, 네트 상단을 스치는 디핑샷으로 랠리 전환을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숫자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한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찍자 세트당 공격 시도수가 올라갔고, 코치의 콜은 더 이른 타이밍에 그의 번호를 불렀다. 무대를 떠났던 시간이 그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통념은 시험대에서 깨졌다. 그는 공을 끝까지 보며 맞는 습관을 몸에 심었고, 위기에서 단순한 선택으로 확률을 끌어올렸다. 심리의 온도도 달라졌다. 실수 직후 다음 랠리의 첫 스텝을 강하게 밟는 의식으로 흐름을 끊지 않았고, 소통의 볼륨을 높여 코트의 에너지를 스스로 증폭했다. 이 모든 축적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수행으로 자신을 증명한 뒤에야 그는 테스트 테이블로 불렸고, 그 자리에서 보여준 것은 완성된 영웅담이 아니라 계속 진화 중인 해답이었다. 흥국생명의 과제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다. 강한 에이스 한 명의 볼 점유율을 줄이는 대신 다핵형 공격을 일상화해야 한다. 리시브 안정이 흔들리면 모든 설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윙 스파이커의 첫 역할은 공격이 아니라 코트를 평온하게 만드는 첫 터치다. 박민지는 이 출발선에서 가치를 만든다. 서브 타깃을 받아내며 세터의 선택지를 열어주고, 사이드에서 고각과 직선의 투트랙으로 상대 블록을 시험한다. 구성상 레프트 2옵션과 라이트 백업 사이의 가변 슬롯이 핵심인데, 그의 멀티 포지션이 바로 그 빈칸을 메우며 매치업별 전술 스위치를 가능하게 한다.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후위에선 디그 이후 첫 패스를 짧게 가져가고, 전위에선 속공 견제를 위해 블로킹 타이밍을 반박자 늦춘다. 약팀 상대에선 반대로 볼 점유율을 늘려 리듬을 만든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전후 세트 플랜에 그를 끼워 넣어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당겨온다. 세터와의 케미는 이미지를 바꾼다. 낮은 볼에선 어깨를 먼저 열고 빠르게 스윙해주고, 높은 볼에선 채공을 길게 가져가 블록의 시선을 들게 한다. 리시브 분담은 숫자보다 체감이 중요하다. 2명이 60을 나눌지 3명이 75를 나눌지 결정할 때, 그는 중간 지점을 맡아 흔들리는 구간을 메운다. 서브는 팀 전술의 서문이다. 플랫성 강섭으로 레프트 라인을 겨냥해 상대의 첫 스텝을 묶고, 길게 뽑은 플로터로는 세터의 이동 동선을 꼬이게 만든다. 블로킹은 화려하진 않지만 실속이 있다. 넓은 스탠스로 손을 오래 남기는 습관이 크로스 각을 지우고, 라이트 전환 시엔 세로 벽을 세워 직선을 닫는다. 결국 코칭 스태프의 선택지는 많아졌다. 리시브 강화형과 파워 전환형과 속도, 변주형 세 가지 라인업이 상대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차될 수 있다. 이 가변성은 한 명에게 몰아주기의 위험을 낮추고, 포스트 시즌의 길어진 시리즈에서 읽힘을 늦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박민지가 있다. 퓨처스 챔피언십에서 그의 기용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설계 검증에 가까웠다. 레프트로 출발해 라이트 전환을 병행하며 로테이션별 역할을 재배치했고, 코칭 스태프는 세트 중반마다 매치업을 바꿔 상대 블록의 읽기를 흔들었다. 첫 번째 시퀀스에선 리시브 안정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짧은 플로터는 전진 스텝으로 끊고 깊은 강서브는 사이드 스텝으로 버티며 플랫폼 각을 낮췄고,
리시브 이후엔 빠른 전환으로 백어택 합류 타이밍을 시험했다. 두 번째 시퀀스부터 공격 패턴이 넓어졌다. 크로스 풀스윙으로 라인을 열어두고 다음 랠리에선 직선 타를 빠르게 꺼내 블로커의 어깨를 흔들었고, 코너를 찍는 하이볼에서는 채공을 길게 가져가 세터의 리듬을 살렸다. 세터와의 콜은 단순했다. 낮은 볼은 아별 스냅으로 빠르게, 높은 볼은 타점을 유지해 범실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공유했고, 화면 밖에선 사인 없이도 속도 변주가 가능할 만큼 합의가 쌓였다. 라이트 전환 시엔 다른 표정이 나왔다. 백어택 파이프를 미끼로 두고 라이트 직선에서 손목을 잠가 빠른 각을 뽑았고, 이후 크로스로 크게 벌려 수비 라인의 간격을 강제로 넓혔다. 서브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레버로 쓰였다. 플랫성 강섭으로 리베로 앞 공간을 눌러 첫 패스를 흔들었고, 상대 세터가 2단 이동을 강제당하면 블로킹 포지션을 반박자 늦춰 디그 준비 시간을 벌었다. 수비에선 작지만 끈질겼다. 하이볼 랠리에서 발의 척각을 좁혀 중심을 낮게 유지했고, 강타 코스는 어깨를 열지 않고 정면 흡수로 띄운 뒤 짧은 패스로 트랜지션을 열었다. 블로킹은 손의 잔상을 길게 남기는 것이 포인트였다. 외곽각을 지우기 위해 손목 끝을 오래 세워놓고, 세터 전위일 때는 중앙을 반보 좁혀 파이프 견제를 병행해 상대의 두 번째 선택을 지웠다. 세트 후반 클러치에서는 선택이 단순했다. 고위험 각을 버리고 높은 타점의 정직한 스윙으로 코트 깊숙한 지역을 찔렀고, 범실을 줄이는 대신 랠리 연장을 통해 팀 전체의 호흡을 정비했다. 교체 타이밍도 계산적이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직후 투입해 서브로 흐름을 따내거나, 상대가 리시브를 2인 분담으로 좁히면 즉시 레프트로 복귀해 타깃을 흔드는 방식으로 미세한 우위를 누적했다. 기록지의 숫자는 화려함보다 효율을 말해주었다. 연속 득점 구간에서 공격 시도 대비 성공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리시브 성공 후 첫 볼 전개에서 팀의 세트 플랜이 매끄럽게 연결되었다. 결론적으로 퓨처스에서의 퍼포먼스는 가능성의 선언이었다. 포지션 전환과 전환 속도에서 팀 시스템과의 친화성이 입증되었고, 그는 즉시 전력 카드로서 벤치의 선택지를 현실로 바꾸기 시작했다. 라커룸의 공기는 숫자보다 먼저 변했다. 그는 큰 소리를 내기보다 짧고 정확한 피드백으로 흐름을 정리했고, 실수 직후 서로의 눈을 맞추는 습관이 팀의 기본 리듬이 되었다. 베테랑과 신예 사이의 간격은 의도적인 소통으로 줄었다. 훈련 말미에 미니 미팅에서 오늘의 리시브 타깃과 서브 공략 구역을 간단히 합의했고, 다음날 같은 약속을 몸으로 재확인했다. 경기 중에도 감정의 온도를 조절했다. 랠리 패배 뒤엔 점프를 먼저 크게 밟아 몸의 리듬을 되찾고, 이긴 랠리 뒤엔 호흡을 길게 가져가 다음 포인트의 첫 스텝을 준비했다. 그가 가져온 에너지는 동료의 역할 정의를 선명하게 만들었다. 리베로는 첫 터치의 질을 책임지고 세터는 속도와 높이의 전환을 배분하며, 윙 스파이커는 상황별 의사결정의 단순화를 약속했다. 코칭 스태프는 로테이션 계획을 세분화했다. 리시브 강화형 라인업에선 그가 레프트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고, 파워 전환형 라인업에선 라이트로 이동해 직선 각으로 흐름을 바꿨다. 중요한 것은 교체의 메시지였다. 체력 관리나 전술 전환을 위한 교체가 선수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도록 사전에 시나리오를 공유했고, 벤치에서의 대기 역시 준비된 출전이라는 의미로 제정이 되었다. 클러치 구간에선 약속이 더 단순했다. 범실을 줄이기 위해 높은 타점의 정직한 스윙을 우선하고, 세터는 첫 볼을 중앙 견제로 묶은 뒤 사이드로 분산해 블록의 시선을 분할했다. 그는 후위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디그 이후 첫 패스를 짧게 연결해 트랜지션 속도를 끌어올렸고, 수비 커버에선 네트 근처에 느린 볼을 끝까지 따라가 세컨드 찬스를 살렸다. 훈련 문화의 디테일도 달라졌다.
서브 타깃을 지정한 뒤 리시브 성공률이 일정 수치를 넘기면 즉시 패턴 연습으로 넘어가고 기준에 미달하면 루틴을 재점검해 작은 실패를 초기에 봉쇄했다. 원정 경기에서의 루틴은 피로를 줄이기 위한 합의였다. 이동 직후엔 가벼운 볼 터치로 감각만 확인하고 경기일 아침엔 짧은 전술 점검과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팀 내 경쟁은 내부 소모가 아니라 성장의 구조가 되었다. 포지션별로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기준으로 미세한 차별화를 만들었으며 각자의 성과가 라인업 다양성으로 환산되었다. 결국 박민지의 존재는 플레이만 바꾼 것이 아니라 분위기의 문법을 바꿨다. 조급함을 줄이고 준비된 선택을 반복하는 문화가 굳어졌고 그 문화가 시즌이 길어질수록 팀의 체력을 대신 지탱하게 된다. 새 시즌의 지도는 아직 연필로 그려져 있다. 확정된 자리는 적고 변수가 많지만 팀이 가져갈 키워드는 유연성과 속도의 결합이며 박민지는 이 둘을 동시에 지닌 카드다. 성공 시나리오는 단순하다. 리시브의 평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격에서 두 번째 옵션의 효율을 안정적으로 찍는 것인데 이때 세터와의 속도 합의가 초반 10경기의 리듬을 결정한다. 강팀과의 빅매치에선 전환 속도가 승부다. 디그 이후 첫 패스를 짧게 연결해 파이프와 사이드를 맞물리게 해야 하고 상대 블록의 읽힘이 빨라질수록 그의 직선각이 라인 브레이커 역할을 한다. 약팀 상대에선 볼 점유를 늘려 자신감을 누적하는 편이 낫다. 세트 중반 운영에서 연속 서브로 압박을 만들고 사이드 체인지, 전 고각 크로스로 수비 라인을 벌리면 후반 클러치에서의 선택이 단순해진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체력과 멘탈의 동시 방어다. 백투백 원정 구간에선 출전 시간을 세밀하게 쪼개야 하고 훈련에선 파워와 정확도 세션의 비율을 주간 컨디션에 맞춰 즉시 조정해야 한다. 부상 변수는 언제든 들어온다. 테이핑과 재활 루틴을 표준화해 작은 통증을 조기에 분류해야 하며 통증이 있는 날엔 정직한 스윙과 높은 타점으로 범실을 억제하는 보수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스카우팅 리포트는 매치업별로 다르게 읽어야 한다. 라이트 블로커가 넓게 서는 팀에겐 빠른 손목 닿기로 직선을 찌르고 중앙 견제가 강한 팀에겐 채공을 길게 가져가 시간차로 시선을 분산시킨다. 벤치의 메시지는 일관될수록 강해진다. 교체는 처벌이 아니라 전술 전환이라는 약속을 시즌 초부터 공유하고 준비된 대기라는 의미를 행동으로 확인시킬 때 라커룸의 에너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숫자로 확인할 지표도 분명하다. 세트당 리시브 시도와 성공률의 동반 상승. 첫 볼 전개에서의 팀 득점 기여. 서브로 시작된 연속 득점 구간의 길이 같은 항목들이 시즌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플레이오프를 가정하면 읽힘을 늦추는 것이 승부의 절반이다. 포지션 전환과 코스 변주를 시리즈마다 다르게 설계하고 특정 매치업에선 디그 커버의 위치만 바꿔도 상대의 예측을 흐릴 수 있다. 그의 개인 성장 목표는 명확하다. 백어택 타점의 일관성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수비에서의 첫 스텝 반응 시간을 줄여 트랜지션 기여를 수치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면 팀의 전술폭이 눈에 띄게 넓어진다. 결국 시즌을 가르는 것은 태도의 지속성이다. 조급함을 줄이고 준비된 선택을 반복하는 문화가 유지된다면 반전은 일시적 불꽃이 아니라 팀의 문법이 되고 박민지는 그 문법을 코트에서 해석하는 목소리가 된다.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는 서사의 주인공이 될까 아니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불러지는 해결사가 될까? 어느 쪽이든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자신을 쓰는 선수라면 정답은 코트가 말해줄 것이다.